안녕하세요. 제10장 유비쿼터스 마지막 장 강의를 맡은 최재훈 교수입니다. 자, 한 학기의 마무리를 하는 장이죠. 여러분들이 이 유비쿼터스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발전으로 이러한 속력이, 기술 발전 속력이 너무나 빨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런 기술들이 더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들이, 사회 방향들이, 그리고 사용되는 생활 모습들이 바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목차는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떻게 사회가 도래했는지, 그리고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홈 네트워크라든지 텔레매틱스라든지, 그리고 유비쿼터스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생각하고 이 유비쿼터스 사회 구변을 위한 기반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 환경은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IT 기술의 발달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구현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게 없다라고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필수품으로 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매일 있으며 매일 사용도 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세 가지 필수품 중에 컴퓨터는 사람이 수행하는 복잡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정확한 계산 능력이라든지 연상 능력이라든지 제어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컴퓨터에서 계산 기능과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어떻게 발전했다? 소형화도 되고 동작 속도 개선되고 신뢰도도 높아지니까 전력도 더 작게 쓰고 가격도 싸지고, 이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활용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근사용 무기, 일반 가정, 이 사용되는 가전 제품들 있죠.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다양하게 이용된다는 거죠. 특히 기업의 생산 기계 공정 제어라든지 사무 자동화 기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 범위가 크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생활 많은 기기에 이미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세상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인터넷이에요. 일반인에게 1990년대 처음 소개된 중반까지만 해서도 이게 인터넷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 예전에 그때는 인터넷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개념의 IT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인터넷 세상이 되어버렸죠. 개인 생활, 기업 활동, 정부 행정 서비스, 모든 분야의 인터넷이 기본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생활은 필수가 되어버렸고, 웬만한 정보는 어디서 검색한다? 여러분들 웹 검색하시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쇼핑도 되고 예약도 되고 뮤직, 뭐 실시간 동영상 플레이어, SNS 이런 것들 통해서 친구 정보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죠. 이 연결함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되는 거죠. 어디서? 가상 공간에서요. 그리고 이 인터넷을 활용하면
거리가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극복이 가능한 거죠. 가상 공간 안에서요.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없던, 평소에 만날 수 없던 새로운 사람들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여러분도 연예인과 SNS 팔로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공간에서 비즈니스 영역까지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인터넷이라는 영역 때문에 새로운 공간이 비즈니스, 돈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때까지 배운 게 우리가 이런 내용이었죠.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새로운 기술들이 생겼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세 번째로 휴대폰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IT 기기가 되어버렸죠.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통화하시고 뭐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려서 이 휴대폰의 특징을 보시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서도 사용하실 수 있죠. 모빌리티. 그리고 지금은 IT 기술 발달로 무선 인터넷은 뭐 기본 현실이 되어버렸고 여기 휴대폰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유용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예전에 컴퓨터로만 접속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뭐 카메라, 게임, 결제, 온라인 뱅킹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상용화 기술로 이루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각기 다른 기술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 IT 기술 요소들이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컴퓨터 특징인 계산 기능, 처리 기능, 인터넷 특징인 뭐 네트워크 기능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IT 기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컴퓨터의 특징, 계산 기능, 처리 기능, 인터넷 특징, 네트워크성, 휴대폰의 특징, 이동성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유비쿼터스 세상은 현재 우리 생활의 주위에 있는 가전제품, 뭐 각종 생활기기, 뭐 기업의 생산용 기기, 기업용 기기, 현존하는 모든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만들어짐으로써 유비쿼터스 공간은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구성되는 가상 공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간이란 거죠.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비쿼터스 공간에서는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이 네트워크로 일체화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전개된다는 거죠. 물리 공간도 있고 가상 공간도 이게 네트워크로 일체화돼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 사물의 창조, 이동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공간 비즈니스 산업이 독립적으로 아니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부상할 것이라고도 예측을 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반 환경을 통해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필요시하게 됐고 특히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기술들이 연계를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유비쿼터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유비쿼터스라는 건 사실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해서 제3의 물결 다음에 오는 제4혁명으로 일컬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하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고도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물결이라고 하고요. 특히 유비쿼터스는 라틴어로 유비큐에서 의미를 따왔어요. 유래했죠. 그래서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유비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 유비큐의 의미에서 가지고 왔고요. 우린 유비쿼터스에서 이걸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나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컴퓨터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장소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있다, 뭐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PC 클라이언트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이런 걸 쓸 수 있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환경은 PC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휴대폰,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카 내비게이션, 센서, 가전제품, 생산용 기기, 뭐 빅컴퓨터 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네트워크가 돼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죠. 통신망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저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말하죠. 이 유비쿼터스 개념은 미국 복사기 회사 제록스라고, 여러분들이 제록스라는 뭐 프린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이제 여기 제록스에서 일하는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개념을 제창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인터넷과 컴퓨터 이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3의 정보혁명 물결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됐고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말한 거죠. 특히 이 사람이 사용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수많은 컴퓨터가 사물 환경 안에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 유비쿼터스는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은 하드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비쿼터스의 실현을 통해서 실세계의 각종 사물이나 물리적 환경, 물리 공간에 컴퓨터가 어디 구석구석에 존재하는데 사용자에게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IT 환경을 구축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이런 유비쿼터스는 4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4가지 특징만 있으면 유비쿼터스를 사용할 수 있고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입니다.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는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라면 유비쿼터스 환경이 아니란 거죠. 두 번째로 자율적인 컴퓨팅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게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친화적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목표라는 세계는, 특히 컴퓨팅 서비스는 환경이면서 생활의 일부가 되는 세계인 거죠. 세 번째로 상황에 따른 서비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누구든지 또는 이용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가 그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자율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사람이 들어오면 똑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기기 역할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죠. 네 번째로 가상현실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공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가상 세계에서 사람에게 체험을 부여하는 건데, 유비쿼터스는 컴퓨터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정보도 현실 세계에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공간 안에 어디에서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은 유비쿼터스가 아닌 거죠.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란 말이 나오면 유비쿼터스가 아닌 거예요. 유비쿼터스 세계는 극히 평범한 일상생에서 즐기는 거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컴퓨터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자유자재로 이용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유비쿼터스를 들으시면 이게 유비쿼터스네,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판단하시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자유자재로 이용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런 유비쿼터스 사회는 이제 아예 유비쿼터스 사회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유비쿼터스를 가진 사회. 그래서 전자 공간과 물리 공간이 융합돼서 정보 가전, 기기 이런 것들을 물론 모든 사물,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모든 사물이 지능화, 정보화, 네트워크가 되가는 단계가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거죠. 특히 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컴퓨팅 환경이 더 이상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등과 같은 IT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IT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게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사회가 구현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IT 기술 작동 방법, 구조를 몰라도 언제나 IT 기술 구조나 기술을 인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해서 업무나 사회생활에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구조, 작동 원리 이런 거 몰라도 운전 자체에만 신경 쓰면 자동차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유비쿼터스 사회란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비쿼터스 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정보화 사회, 이때까지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및 기업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나 인터넷을. 그래서 가장 핵심 기술이란 거죠. 그래서 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가정 각종 지식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넣어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리고 컴퓨터의 탁월한 연산 능력을 사용해서 생활 및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터넷 활용해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전 사회 및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은 IT 기술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는데, IT 기술 중심 사회,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에게는 한정적인 서비스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획일적인 서비스밖에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비쿼터스 사회는 우리 사회에 있는 가전,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모든 산업 및 사물 이런 것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능에 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의 IT 기술 전혀 의식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IT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핵심 기술들이 센서나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핵심 기술화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전, 자동차,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거기다가 정보화 사회는 앞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정화, 획일화된 서비스를 하는데, 유비쿼터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컴퓨터가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능화적이고 유연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정보화 사회와 유비쿼터스 사회가 변화할수록 이런 다른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알고 우리가 이 유비쿼터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컨버전스까지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컨버전스가 여러분들이 조금 뭘 알면 디지털 사회가, 유비쿼터스 사회가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구나가 이해될 겁니다. 이 디지털 컨버전스는 어떤 거냐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가 융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융합돼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형태 제품 이런 것들로 탄생하는 걸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융합이나 기술이나 제품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하나로 구분되어 있던 게 서로 융합돼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음성, 데이터, 영상 이런 것들이 정보가 융합이 되거나 방송, 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융합되거나 컴퓨터, 통신, 정보, 가전 이런 것들이 기기 간에 또 융합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창출하는 것을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 제품 하나의 기기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구현됐다 라고 하면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기능을 하나로 묶은 복합형 사무기기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프린터 하나, 스캐너 하나, 복사기 하나 다 따로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능 하나로 묶은 복합형 사무기기가 나온 거죠. 그게 디지털 컨버전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장 초기에는 휴대폰 그냥 통화 기능밖에 없었는데 그게 발전하면서 통화 기능에 카메라까지 기능이 더해져서 휴대전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 사례지만 라디오, 음악 같이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디지털 컨버전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건 유비쿼터스 사회가 아니라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컨버전스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단순 기능 결합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융합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비디오와 복합화 이런 것 통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모바일이 발전하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서비스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산업 간, 어떤 산업 군간에서도 컨버전스가 진행돼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전은 여러분들이 예시로 보시면 가정 내 디지털 가전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기기, 시간, 장소 이런 거 구애 안 받고 서비스 이루어지는 디지털 홈.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기 여러분들 집 내부에 있는 콘센트를 핸드폰으로 어디 나가서 이걸 안 끄고 왔네 라고 했을 때 끄는 기능. 세탁기 돌려야지 밖에서 있다가 세탁기 돌려야지 해서 세탁기를 돌리는 기능 모바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이 디지털 홈 기능인 거죠. 그런 것들이 원래 서비스가 없던 서비스였잖아요. 그런 게 이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다가 자동차의 이동통신 기술 기기와 위치 추적 기술 이런 거 접목해서 여러분들 운전자 차량 사고 났다든지 도난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됐다는 게 이제 텔레매틱스 그리고 생활성의 가정 디지털 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장고 조금 더 발전한 사례겠죠.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양, 변기에 여러분들이 소변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합해져 있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의 건강, 의료 정보 항상 분석하고 측정하고 점검하는 유헬스 케어 이런 것들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구현하고 더욱 가속화돼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구현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컨버전스란 게 뭐 유비쿼터스 사회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비쿼터스 세상은 뭐 냉장고가 식음료 알아서 주문하거나, 요즘은 조금 나타나고 있죠. 뭐 쇼핑몰 계산대 지나치면 자동 계산되거나. 예전에 하이패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푸드존까지 뭐 RFID랑 USN을 통해서 일어날 거고요. 뭐 휴대전화로 여러분 TV 드라마 공짜 시청하시죠. 뭐 돈도 내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고요. 뭐 손목시계로 골프장 날씨 검색하거나 두루마리 플레이어로 신문 구독하거나, 자동차를 잃어버리면 인공위성이 자동 추적해서 뭐 원하는 곳으로 자동 운전한다든지 그런 위치 조작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청 중인 TV 드라마 속에서 뭐 모바일로 시청하고 있을 때 뭐 터치를 하거나 클릭을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 핸드백에 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 그래서 이런 세상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꼭 이런 기술들이 있다면 이런 기술들로 구현된다고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 형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술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해야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유비쿼터스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RFID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RFID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특히 뭐 컴퓨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냉장고, 뭐 휴대전화, 뭐 하다못해 뭐 의자 이런 것들 다 센서나 기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센서와 기기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자동 정보라든지 수집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통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센서 기술을 위한 필요한 기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RFID는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인식 기술인데, 이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거든요. 무선 주파수 식별인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기존에는 바코드라든지 마그네틱 등으로 사물을 인식했거든요. 여러분들 책 사면 책 뒤에 바코드 찍어서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긁으면 그 뒤에 마그네틱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작고 더 간편하고 더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의 RFID 태그라고, 이 작게 보이시는 태그 있죠? 이 태그를 부착해서 정보 자동으로 수집하고 변경 정보 갱신하고, 태그에 내장된 IC 칩 이런 걸 통해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 RFID 저장 기능, 연산 기능 활용하면 뭐 계속 정보도 갱신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사물이 자동 인식할 수 있게 돼서 RFID끼리 IC 칩 통해서 통신할 수 있게 되니까 유비쿼터 사이 구현을 위한 정보 인프라가 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RFID 기술이 여러분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있는 기술일 겁니다. 이런 RFID는 기술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발전한 부분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 IC 칩과 안테나로 구성됩니다. 이 RFID는. 그래서 IC 칩,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칩을 읽을 수 있는 안테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선의 복수의 태그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해독할 수 있는 안테나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FID 칩끼리만 뭔가 이걸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힘들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물이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어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개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물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태그가 부착된 물건, 우리 IC칩 태그가 부착된 물건이 포장지, 이런 포장지 내에 들어있어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속에 들어가 있으면 인식을 못하기 힘들겠지만 주파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동 중에도 읽기 쓰기 가능해야 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 정보 교정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내구성이 우수해요. 그리고 온도, 습도, 진동, 그리고 수명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RFID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기 있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더 작아졌고요. 지금은 500원짜리에서 50원짜리로 가고 있어요. 가격이 한 20원 내에서 살려면. 그래서 작동 원리를 보시면 크게 이제 이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태그,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태그, 그리고 두 번째로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 그리고 호스트 컴퓨터, 정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RFI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은 RFID 태그가 리더가 내장되어 있고요.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그 접근하면 확인할 수 있게 뭐 태그를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RFID 읽을 수 있는 리더, RFID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리더들 있죠. 그리고 태그들은 책이나 비디오, 미디어 이런 것들을 부착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제품 관련 정보를 판독해서 리더에서 읽어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리더에서 어디서 읽어오냐, 읽어주는데 정보에 대한 이런 내용은 이 리더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동통신망 안에서 받아오는 거죠. 어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 리더를 통해서 이걸 읽어달라고 하면 네트워크 회사에서 뭐 32108 제품이다 라고 읽어졌고 그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RFID 태그는 기술 초기에는 태그의 크기라든지 가격, 기능 이런 것들로 해서 일부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기술 진전이 되니까 소형화, 저가격화, 고기능화 그래서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도, 형태에 따라 크기도 뭐 모양도 다 다양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원판형, 뭐 이런 원판형 크기도 엄청나게 미리미터 형태까지 원판 형태로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 관리, 레저, 태그 장치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들고 나가시면 삐삐삐삐 한다라고 하면 이런 태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원통형도 있고요. 라벨형, 그래서 서류 관리, 서류 안에도 넣을 수 있고요. 카드형, 승차권, 정기권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상자형, 그래서 조금 큰 형태인데 이거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은 이거보다 더 작아졌어요. 밀리미터 단위예요. 밀리미터, 1mm 단위도 있거든요. 0.5mm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RFID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비쿼터스 기술은 증강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가상공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포켓몬 고인가 그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강현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증강현실이란 게 현실 세계 기반 위에다가 가상 사물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만으로 얻기 어려운 정보를 보강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에다가 내가 얻는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가상 세계를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혼합 현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 주변 비추었을 때 인근에 있는 상점 위치, 전화번호 정보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거죠. 지금도 이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게임에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어떠한 장소를 통해서 어떤 게임을 캐릭터를 잡았었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이제 혼합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 기술도 충분히 유비쿼터스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런 링크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유튜브 링크도.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은 홈 네트워크부터 텔레매틱스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